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차상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황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6개월 된 것 같네요. 저희가 벌써 뵌지. 그렇게 예. 김영익 교수님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가에서 한 25년 정도 예, 활동을 하셨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예,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이런 예, 것들 거치시고 지금은 이제 성황대에서 예, 학생들을 좀 가리키고 계십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는 향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예,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 6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작년 6월쯤 출연하셨을 때 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은 끝났다. 이렇게 비관론을 예, 얘기하셔가지고 예, 저희 시청자 독자들이 좀 약간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뭐 충분히 많이 떨어질 만큼 예,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만큼 예, 또 떨어졌다. 이제 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아직 힘든 음, 국면이다. 음, 예, 제가 작년 9월에 아마 뵀었던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그때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음,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예, 그 수출도 드러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음, 올랐다. 그래서 이 거리가 좁아져야 된다. 그래서 음,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예, 작년 4월까지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음, 코스피가 한 40% 가대평가됐는데 네, 올 2월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4%로 음, 가소평가 영역에 음. 들어섰어요. 그럼 오를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오를 때 됐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는 예,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음, 떨어질 것이다. 네, 작년 그리고 얘기였죠, 요건. 예, 예, 물가는 음, 오를 것이다. 음,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음, 지금 뭐 2,700 안팎 주가는 음, 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목 GDP로 추정하면 오늘 적정 주가가 한 2,950, 뭐 네, 일평균 수출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평가 영역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음, 예, 지금은 주식을 막 팔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예. 적극적으로 좀 사야 아, 되느냐. 저가 매수할 때는 아직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가 예. 매수할 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저가 제가 계속 매수인데 예. 뭐 올 4월 이거 저가 음. 매수 시기가 될 것이다. 음. 근데 지금 당장 4월인데요. 제가 4월에 음. 좀 많이 떨어질 거로 봤는데 네. 현재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4월에는 뭐 예상보다 경제 지표도 나쁘고 그다음에 기업 수익도 음.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좀 나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을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나 5월 이후로는 음. 반등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반등 폭이 문제고 이게 음. 추세적인 상승인가. 음. 뭐 적정 주가 2,900이니까 2,900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음. 우리 저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 5월이 경기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확장 국면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은 경기 정점 무렵이나 아니면 음. 수축 국면에 들어서는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경기가 정점치고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어요. 네. 최소한 앞으로 1년은 음.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시기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음. 힘들리니까 그냥 박스권 지금 하단에 있는데 네. 상단까지 가는 과정에서 음. 예, 상승할 수는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긴 바닥인데 박스권의 예, 바닥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예. 쫙 치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의 바닥은 아닌 것 예, 같다. 이런 제 생각 말씀이네요. 제대로 표현해 그러니까 예.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최근 증시를 좀 이해해서 보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좀 점검을 해 보죠. 예, 올해 증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긴축 예. 이런데 먼저 인플레부터 한번 알아보죠. 뭐 인플레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죠. 예. 예,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올랐고요. 음. 뭐 우리나라도 뭐 3월 물가 지수가 4.1% 거의 음.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왜 오르느냐? 음.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음.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네.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고요. 음. 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특히 또. 러시아와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는 더 오르고 경기는 네.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음. 상황이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금. 예.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음. 그런데 이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 음. 것인가? 예, 저는 뭐 2분기 무렵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질 좀 둔화될 것이다. 것이다. 예, 예, 그거는 공급 측면에서는 음,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남아 있죠. 예, 예,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음, 예,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우리나라 선행지수 작년 6월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OECD에서 각 국가 선행지수 발표하고 있는데 음, 이게 작년 7월을 정점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음, 그래서 아마 2분기가 물가 상승률 정점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은 어차피 풀릴 거니까. 예, 예. 근데 공급망 병목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교수님이 보시는 거는 수요가 안 예,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인플레는 좀 완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지금 원자재 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세계 경제력에 비해서 국제 유가 지금 뭐 $100 조금 더 음, 넘었는데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다. 음, 예, 저는 저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네,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조금 선행하거든요. 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음. 움직입니다. 지금 약간 코스피가 조금 잠잠하니까 예, 그럼 유가도 좀 있으면 예, 잠잠해질 것이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4%예요. 음,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죠. 네, 세계 경제 좋으면 유가도 오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20%가량 하락했는데 음, 그거는 앞으로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면 유가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 둔화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음. 물가 상승 압력은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 인플레 알아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이슈인 미국의 긴축.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상반기에는 가감히 금리를 인상할 네. 것 같아요. 과감할 거다 상반기는. 예. 예. 뭐 왜냐하면 지금 지금 월가에서 나온 대로 뭐 0.5% 포인트에서 빅스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 과감하게 할 것 예, 같아요. 저 5월, 6월은 빅스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음. 아마 그 3, 4월은 8% 안팎일 거로 보고 음. 있거든요. 미국 물가요. 예, 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음. 통화정책 하는 사람들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수준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모르니까. 네. 근데 현재 물가는 너무 높고 일단은 뭐 상반기에 상당히 높을 예, 가능성이 높죠. 그 예. 고용 상태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 음. 예, 그리고 양적 긴축을 언제 하느냐. 음. 예, 그것도 금리 인상 다음에 양적 긴축할 것이다. 음. 뭐 저는 5월에 네. 빅스텝 하면서 양적 긴축도 하리라고 보고 양적 있습니다. 기준도 같이 나올 거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좀 처음에 이렇게 세게 하겠지만 그럼 좀 나중에 가면 좀 천천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4분기 후반 내년 네. 가면은 금리 올리기를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음. 예, 최근에 저 우리 신문에서 보면은 뭐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네.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많은데 예, 저는 하반기 가면은 음.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리라고 보고 음. 있거든요. 음. 예, 그러면 뭐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 4분기에는 금리 인상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 상반기에는 많이 3분기까지 많이 올리고요. 음. 오히려 내년 뭐 2분기 가면은 금리를 또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겠네요. 그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높고 경기 침체도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있어요. 예, 사실 작년 7월을 고점으로 OECD 선행지수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었어요. 안전한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다만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니까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ECD 분석 자료 보니까요. 음. 너 내년에 당초가 GDP가 장기적으로 추세가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GDP가 당초 추세보다 한 1.4% 정도 추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2%포인트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압력이 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자재가를 올라오면서 그거를 더 가속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제 연준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다. 소위 소프트 랜딩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면 요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연착륙은 없다고 원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연착륙이라는 건 원래 없다. 예. 예. 그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특히 그렇죠. 펀더멘탈 오를 때는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고. 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 연착륙이라는 게 뭐 경제학 교과서는 안 나오는 의미입니다마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섰다가 음. 이게 이제 통화 재정 긴축하면서 잠재 GDP 접근했다 또 올라가는 게 연착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과거 보면은 경착륙했지 연착륙하는 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저는 내년 연준 상반기 그래요?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연준에서 과거 사례를 들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3번이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파월 의장이 나와 가지고 뭐 연착륙할 수 뭐 있다. 소프트 패치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기는 나올 텐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음. 침체 국면 음. 반드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지 네. 거기 접근해 갔다 올라가는 경우는 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뭐 올해는 제가 주가 음. 뭐 4월이 저점이고 뭐 3분기 네. 동안에 2,900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면이 아니라는 거는 네. 내년 상반기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음. 내년 상반기는 또 한 번 주식 시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음. 그게 아마 4분기 중후반부터 네. 뭐 주식 시장이 또 미리서 좀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인지도 잘 체크를 좀 해 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인제 뭐 이슈는 뭐냐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테크주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인제 미국 월가에서 좀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인제 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연초해 가지고 이 19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연상된다. 그게 다시 꺼지는 것 이것까지도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2000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크 뭐 IT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었죠. 예.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 가지고 음. 그게 떨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지 네. 않습니까? 소위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예. 위기.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미국 주식시장이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심각합니다. 음. 예, 대표적인 지표로 뭐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네. 그러지 버핏 않습니까? 지수라고 하죠. 그게 예. 3분기에 334%예요. 음.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요. 네. 예, 그게 IT 거품 때 210%였고요. 음. 최근 10년 평균이 한 180%였거든요. 음. 미국 주가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다. 음. 예,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캐스 실러 20대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음. 올 1월까지밖에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는데요. 네. 114%는 올랐습니다.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군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가격,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음. 2006년 고점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2000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은 집값 거품 붕괴.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음. 내년 상반기에는. 음.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음.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IT든지 다른 모든 음. 주식들도. 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저기 주식 투자는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예, 예.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방금 이제 뭐 미국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마침 이게 우리 저희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게 한국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증시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까? 뭐 이게 또 관심인데 올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점 무렵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면 대표적인 아파트 가격이죠. 네. 네, 그게 그 KB 국민은행 음. 통계 장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분석해 하는데요. 예. 그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음. 지금 올 3월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보니까 음. 떨어지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음. 대구가 제일 먼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 대전, 대전. 강북 네. 이게 전부 상승률이 꺾이고 있거든요. 음. 이제 돈 도시가 꺾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거시 경제를 분석해 보니까 주가하고 금리고 음. 우선 대출 금액이에요. 네. 근데 주가 떨어졌죠. 주가 떨어졌어요. 금리 지금. 올랐죠. 금리는 올랐어요. 예, 대출 규제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전환점에 영향을 주는데요. 네. 그런데 추세는 경기가 제일 영향을 주거든요. 부동산 그런데 시장도 역시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예, 네. 경기가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음.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지금 정점 무렵에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음. 그리고 주택 가격이라는 건 한 번 오를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오르고요. 네. 떨어질 때는 또 오랜 기간 음. 떨어져요. 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은 박스권 이런 게 없나 보죠? 그러니까 계속 오를 때 계속 오르고 또 떨어질 예, 때 계속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추세가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라는 움직이나 것도 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이클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10년에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면서 네. 무슨 걱정을 했냐면 그때는 서울 집값이 거의 30% 가량 떨어졌거든요. 음. 제가 전세를 사는데 집값이 그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음. 그때 역전세라고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이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사이클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것도 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네요. 뭐 제 전망인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예, 한번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증시로 돌아가지고 이 외국인들 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 또 움직임이잖아요. 예. 꽤 좀 또 연초 들어서 또 많이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이 외국인들 다시 이제 한국 증시 돌아올까요? 저는 뭐 3분기에는 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예. 예.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살이라고 보고 음.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1240분 뭐 12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지수, 중국 위안,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1220원대 환율은 지나치게 높거든요. 제가 추정하면 한 11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기간에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네. 주식을 순매수했거든요. 워낙 강세되니까 한국 주식 사놓으면 저기 환으로도 그쵸. 벌고 주식으로도 벌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 저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정말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뭐 95,000원에서 지금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저는 3분기에 외국인들이 사면은 삼성전자 주식 사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대표 주식이니까 한국에. 삼성전자 주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3분기에는 반등한다. 뭐 혹시 얼마까지 보세요? 많이는 못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가 수축 국면이니까요. 뭐 올라봤자 이제 한 8만 원 근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68,000원이니까 뭐 저 8만 원까지 올라도 수익률이 꽤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9만 원대 많이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여전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 3분기쯤 돌아올 걸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쭉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가운데 좀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꼽는다면 어떤 걸 좀 자산 배분이 얘기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데요. 뭐 저는 부동산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그게 오래 간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가감히 줄일 때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요. 금융자산이 크게 주식 아니면 채권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뭐 경기가 수축 국면이니까 박스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가면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그 채권 투자하신 분들 손해를 봤거든요. 채권 수익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내년 경기 둔화를 반영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장기 금리 중심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릴 시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비중 많이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금융자산 중에서는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배당주. 그동안 채권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면 채권 투자 비중을 지금은 많이 늘렸다가 뭐 나중에 금리 떨어지면은 경기 나빠지면 그때 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릴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예. 올해 한번 투자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향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라고 좀 권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니까 꼭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지금은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리스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수익률 극대화 시점이 뭐 조만간 저는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까지는 조금 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서강대 김영익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